혹시 여러분은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보호종류아동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혼자 사회에 나와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을 안고 사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는 당장 살 집부터 생활비, 병원비, 취업 준비 비용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에 처음 나오는 시기에는 월세와 공과금만으로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생활용품 하나를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지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자립정착금, 월세 지원, 자립수당, 의료비 경감, 취업 지원 같은 제도는 조건만 맞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정보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자립준비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 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보호 종료 이후 혼자 생활을 시작한 청년이 있다면 오늘 내용 꼭 함께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제도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립준비 청년이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18세에 바로 보호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하고요. 또 대학 재학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5세 이후에도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원 범위도 점점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2024년 2월부터는 15세 이후 조기 보호 종료자도 자립수당 같은 주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회에 너무 이른 시기에 혼자 나와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실제로 보호가 종료된 직후부터가 현실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월세를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취업 준비 비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거 지원, 생활 지원, 취업 지원, 심리 상담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지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립정착금입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 이후 사회에 처음 나올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혼자 생활을 시작할 때 필요한 기본 자금을 지원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가전제품 구입, 생활용품 준비, 이사 비용, 기본 생활비 같은 부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금액일 텐데요. 2026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모두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2,000만 원, 경기 대전 제주는 1,500만 원, 경남은 1,200만 원 수준이며 그 외 지역도 대부분 1,000만 원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지원 규모가 상당히 커진 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립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지역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금액이나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 지역 자립 지원 전담기관이나 지자체 공고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자립 준비 청년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실제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부담을 크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입니다. 혼자 생활을 시작하면 월세와 보증금 부담이 정말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립준비 청년 대상 주거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LH 전세임대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상담 서비스,
같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LH 전세임대 지원은 실제로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고 본인은 일부 금액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100만 원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22세 이하 청년은 무이자 지원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정 기간 동안은 임대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주거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들은 신청 시기나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반드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보증금 계약이나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립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보호 종료 후 최대 5년간, 즉 최대 60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처음 적응하는 시기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생활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고정 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세, 관리비, 통신비, 식비, 교통비 이런 기본 생활비만으로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사회 정착을 돕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호기간 요건 같은 세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나 복지 담당 부서를 통해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보호 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면 지원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 지원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지원입니다. 자립준비 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혼자 생활을 시작한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시기에는 저축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병원비 부담이 생활 전체를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비 경감 제도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관련 제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디딤시아 통장입니다. 디딤시아 통장은 보호 대상 아동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나 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 2배인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렇게 모인 자산은 18세 이후 자립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비, 주거비, 취업준비 비용, 생활안정자금 같은 부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입 대상도 점차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기존 보호 대상 아동 중심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아동 등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 대상 취업 지원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취업 상담, 직업훈련, 자격증 과정 지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연계,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내일배움 카드는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직업을 준비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면접 준비, 이력서 작성, 진로 상담, 멘토 연결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 사회에 나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주변 도움과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립준비청년 지원에서 특히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부분이 바로 심리정서 지원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고 경제적인 문제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겹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심리상담, 정서 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사례관리 같은 지원도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혼자 문제를 오래 끌어안고 있으면 우울감이나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버티는 것만이 무조건 강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립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지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주민센터, 복지로,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원, LH 주거지원 상담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립정보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자립준비청년 전용 통합정보 사이트로 다양한 지원 제도와 상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별 추가 지원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주 지역 공고를 꼭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이전보다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이상 지원, 월 50만 원 자립수당 지급, LH 전세임대 및 월세 지원,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 디딤시아 통장 자산 형성 지원, 취업교육 심리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몰라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복지제도는 알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청주의 제도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보호 종료 이후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있다면 오늘 내용 꼭 함께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혼자 사회에 나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거주 지역 상담기관을 통해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